과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초스피드로 남들이 못하는 걸 이루어낸 그 결과가 좋기만 할까 하는 거죠. 좋기만 할까. 예? 저도 우리 애가 지금 친구들 다 군대 가서 이제 하나는 제대를 할 때가 됐는데 얘는 이제 내년에 간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부대를 가기 위해서 좀 그러고 있어요. 그 전공을 좀 살려서 가겠다고. 그런데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올해가 꼭 만 30년 됐는데, 군대를 보내놓고도 부모가 참 마음이 편치 않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죠? 자녀 주위에 불안해서 헬리콥터처럼 엄마가 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부모 리더십 책에도 제 친구 사례를 썼습니다만, 사표를 내기 위해서 임원과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마음이 안 생겨서 부모를 대동하고 와서 사표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 수강 신청을 부모가 대신 해주는 건 이건 일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데 헬리콥터 맘만 있느냐? 헬리콥터 아빠도 있네요.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우리 아버님 계시는데 군대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행군 있잖아, 야간 행군. 야간 행군이라는 거 꼭 해요. 1박 2일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걷는 행동. 이 헬리콥터 아빠들은요, 용기가 대단해요. 아들 훈련 일지를 딱 보고 있다가 내일 야간 행군한다. 쫓아갑니다. 차 타고. 그래서 행군하는데 옆에서 차로 슬슬 같이 가다가 10분간 휴식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때 차를 세우고 딱 내려서 치킨을 아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군대 현실이에요, 현실. 군대 그 지휘관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도대체 그런 극성스러운 부모 때문에 훈련을 못 시키겠다고. 이런 시대예요. 너무나 급속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성장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놓치고 사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저도 재수해서 대학 갔고요. 사업하겠다고 했다가 쫄딱 말아먹고 그거 회복하는데 후유증이 한 10년은 가더라고요. 없이 사업하다 망하니까. 저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저 보면 그냥 고생 하나 안 하고 자란 것 같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시대적으로 조금 유리하고 불리한 건 있지만 힘든 과정 거치지 않고 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특별히 요즘 시대가 살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20대 청년이 조금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때요?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빨리 성장한 것이 과연 좋기만 할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정서적으로 충족되고 정서적으로 성숙할 시기를 놓친 건 아닌가? 그러니까요, 성취도 빨리 하지만요, 포기도 빨리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이 한 사례는요, 이 친구가 옥상에서 취업 준비하다 너무 힘들다고 자살했는데 애꿎게 지나가던 그 동네 살던 공무원이 같이 부딪혀서 죽었잖아요. 한 집에 가장이 죽었어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지금 급하게 운전하고 왔어요. 40분 만에. 우리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어떻게 변하죠? 야수로 변하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요,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갈등 사회라고 합니다. 조금도 참질 못해요. 내 맘 같지 않으면 그저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어른들만 그러나요?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이 정권의 4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폭력 처리해야 된다는 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과정에 제대로 거쳐야 될 단계를 거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 민낯입니다. 우리 자녀가 스카이 대학 가고 그 중에서도 법대를 가고 그래서 뭐 판사 검사 되고, 그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 부모들의 로망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검사까지 됐어요. 검사 중에서도 이제 승승장구해서 부장검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자기 밑에 검사를 얼마나 모질게 대했으면 그 어려운 관문 뚫고 검사가 된 그 초임 검사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을까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다 파멸이 됐습니다. 저 부장검사 해임됐으니까요. 이 사건도 기억나죠? 100수십억
돈을 벌었어요.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기가 검사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최초로,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해임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분들 다 스카이 대학의 법대 출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살다 또 이런 일도 있네요. 현직 부장판사. 이분은요, 아무 이변이 없었으면 이분은 최소한 대법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만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돼서 역시 지금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어른들만 저렇게 무너졌을까요? 우리 가장 정의를 부르짖고 순수를 추구해야 될 대학생들도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스카이 대학에 갔는데 그들끼리 남도 아니에요. 자기 동기들, 친구들 중에 우리 단체로 대화하는 온라인 대화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게 밖으로 알려져가지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이런 일들이 생겼죠. 제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일본 여중생, 여기 보세요. 일본 여자 중학생 2명이 철로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겁니다. 거기 밑에 보니까 현장에서 메모, 손으로 쓴 메모가 발견됐다고 해요. 자살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메모에는 친구관계, 인간관계 이런 게 난 너무 힘들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 학생 나와 있지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친구 관계가 고민이 돼서 자살을 꼭 했어야 될까요? 살아난 날보다 살 날이 너무나 많은데 그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그 친구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 없는 게 아닐 수 있는데 자살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장 고민 1순위, 2순위 보니까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인간관계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대인관계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또는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살과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정말 인공지능의 시대를 산다. 우리 경제력이 세계 10몇 위권이다. 남들이 뭐 100년, 300년 걸린 거 우리는 30년을 해냈다. 과연 그게 자랑거리일 수만은 없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 과정에 이런 일탈 현상들, 우리가 원치 않는 현상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른, 아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만 문제가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